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다뤄보기 전에 오늘장 탑5의 주요 이슈, 여도운 앵커의 복귀는 내일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자, 그럼 현 시장의 주요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오늘장 플러스. 오늘은 현대차증권에서 신동현 연구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실 부동산 경기의 냉각으로 전망이 어두웠던 게 사실입니다. 먼저 최근의 흐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사실 가장 안 좋았던 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물론 올해 연초 들어서 많은 지표상으로는 개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격 지수도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수급도 개선이 됐었고요. 매매 거래량도 연초에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개선세가 올해 한 하반기 들어서면서 다소 이제 주춤하더니 지금은 정체가 되고 있고, 또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발표된 주간 매매 가격 지수 기준으로는 서울의 주요 지역 강남과 같은 곳에서도 하락세로 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개선이 다소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 게 확연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수요가 위축된 시장이 살아나기란 아직까지는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작년 말부터 한 번씩 부각이 됐었던 부동산 PF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 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이제 관련된 또 시장의 걱정들도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이렇게 조금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들이 다소 많은데, 이런 먹구름을 좀 해소하려면 사실상 건설주는 정부의 어떤 공급 대책 같은 부동산 정책과 또 연관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좀 연결 지어볼 만한 정책 이슈, 또 관련된 건설주의 흐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됐던 정책이라고 하면 916 공급 대책이 있을 텐데, 네. 사실 지금 주택 경기가 침체된 가장 큰 원인은 수요의 위축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스탠스를 봤을 때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낼 만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이번에 916 대책과 같이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이 가능한 한 최선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공급 쪽의 정책을 가지고 사실 건설주의 주가나 업황 자체를 드라마틱하게 턴어라운드 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916 대책 이후 건설주의 주가도 뭐 이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다만 내년 총선 전까지는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흐름이 지속이 되겠지만, 총선이 끝난 이후부터는 또 다시 한번 이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건설주의 주가 측면에서도 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업황에 대한 흐름을 감안해서 또 개별 기업들은 다른 상승 동력을 찾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별 기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요즘 사실상 계속 흐름이 우호적인데 어떤 배경이고 이런 상승 여력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22년도 1월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두 번째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급이 새로 들어갈 만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면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수가 있겠지만, 지금 HDC 현사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많이 안정화가 되었고, 실제로 탑라인도 견조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진행하는 대규모의 자체 개발 사업도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지금의 주가 상승은 좀 납득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PF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발 부채 관련된 리스크가 상당히 낮은 기업이다라는 것도 또 지금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좀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우려점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고, 수주 잔고가 조금 여유가 있다라면 앞으로의 상승의 여력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지금 주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그치진 않을 거고요. 다른 건설주도 기대감에 이제 조금씩 최근에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HDC 현대산업개발은 그 이전에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밸류를 받고 있던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되는 정도로만 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좀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우건설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년에 인프라 그리고 원전이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최근 또 대우건설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어요. 구체적으로 대우건설 어떤 기대감이 있나요? 제가 이제 이런 제목의 레포트를 냈던 거는 대우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파이프라인 중에서 올해 수주가 이루어졌던 계약이 체결이 됐던 프로젝트는 플랜트 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파이프라인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토목이나 인프라 쪽 프로젝트가 많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또 대우건설이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라 수의 계약, 즉 1대1 계약 방식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인데 올해 중으로 예상이 됐다가 미뤄진 거기 때문에 이제 내년 중에는 발주처 쪽에서 좀 계약의 체결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목과 인프라 중심으로 좀 수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국내 정부가 직접 주도하고 있는 유럽향 원전 수출의 팀코리아로 또 대우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랑 체코 쪽에서 원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기사로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그 원전 폴란드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전 사업이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뭐 부지 조사 같은 초기 단계를 수행하기 시작할 준비가 모두 마련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는 대우건설 입장에서도 전반적인 건설 사업에 대한 수주도 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원전을 비롯한 건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대우건설에 있음을 리포트와 또 연구원님께 확인을 받아봤습니다. 다른 또 리포트가 있었어요. 내년 건설 경기에 대한 전망이었는데 사실 주택건설과 또 직접 관련된 건설주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전망에 암흑의 터널을 또 지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상 어둡습니다. 24년 연간 전망 주요 포인트와 함께 흐름들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 올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과 같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총선이 마무리가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좀 구체화되고 또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이때부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 시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주택 매매 수요에 대해서 다시 좀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하반기부터는 주택 경기가 다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착공을 밀어놨던 물량들을 이제 다시 좀 늘려가기 시작을 할 거고 신규 착공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믹스 개선 효과를 통해서 원가율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금과 같은 흐름이 지속이 되지만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개선 기대감까지 충만한 부분들을 짚어봤는데요.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또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이미 건설주를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차트를 봤을 때 속상할 수 있거든요. 좀 밝은 쪽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대우건설도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 수주 이러한 모멘텀들을 비롯해서 뭐 재건 관련 이슈들도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소식들 우리가 좀 웃으면서 기다려볼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해외 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22년도에 유가가 최고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유가 상승이 어떤 특히나 중동 지역 중심으로 한 발주 증가로 이어지는데 한 2년 정도의 시차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도 그런 중동 지역 중심의 발주 증가 추세는 올해와 같으면 같았지 올해보다 못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예정이 되었던 프로젝트들 중에 어떤 원가의 흐름 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년으로 미뤄진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설사들이 새로 입찰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도 더 많아질 거고 올해 계약을 하지 못했던 건들에 대해서 결과가 발표가 되는 그 건수도 훨씬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전반적인 해외 수주 이외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우크라이나나 네옴시티 관련된 그런 특정 이슈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이제 국내 국토교통 분야, 뭐 현대 로템과 같이 철도 관련된 기업과 그런 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철도 재건에 대해서 좀 협약을 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쟁이 계속 너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전쟁과 함께 재건을 좀 병행해가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사들의 경우에도 토목이나 인프라 쪽을 수행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좀 더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앞당겨진 시점에 수주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작년 말에 130억 달러 조금 넘게 발주가 되었었는데 올해 중순까지 보면 250억 달러 누적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 발주되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지금 또 초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좀 더 발주가 늘어나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고 따라서 여기에 국내사들의 경우에도 실제로 파이프라인에 네옴시티 관련된 입찰 안건들을 많이들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옴 관련된 기대감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또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옴시티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밝은 얘기니까요. 또 밝게 이야기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하나하나 또 적용을 해서 그럼 내년 건설주를 바라봤을 때 탑픽 기업과 함께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내년에 저희가 건설 업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하면 주택 경기의 사이클 재진입입니다. 네. 다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반기까지는 해외 쪽에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는 게 좀 안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탑픽은 현대건설, 차선호주는 대우건설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주택 시장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큰 업체이기 때문에 주택 쪽에서의 수혜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상반기까지는 올해 해외에서 거뒀던 그런 수주 성과들과 그리고 하반기에서 그런 주택 쪽에서의 수혜까지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둘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건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탑5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